역전행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마방 취재종사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8월 27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발상의 전환 음담패들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네,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8번 당산 놓기는 휴양을 갔다 와서도 눈가 보일 정도로 맛들이 얼마나 있기 때문에 참막감이라 했고요. 다만 대반격은 많이 나였다고 해요. 근데 중에 그들을 같이 하면서 나르기 때문에 큰 능력만 아니지만 이번 모델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7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8번만 당산 놓기 놓고 1번, 4번, 13번. 접전 바깥쪽에서 8번 장산 놓기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8번, 4번 거의 7번까지 8번, 4번, 7번. 약간 좀 기분이 없죠. 참 사람이 새치효로 천장별세를 갖는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그런 짓거리를 참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이렇게 막 뜬금없이 말을 뱉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저 새끼가 또 왜 저러나, 저게 또 생리하나, 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쟤는 너무 감정에 기복이 심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기수협회에 들어가서 좀 속상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던 마주님, 조기사님, 기수님 여러분들 계시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내일 모레 50이 가까운 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요. 난 자존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제가 뭐 여유있게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뭐 딸랑 애 하나 있는 거 그거 아파갖고 돈 쳐들어가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호기가 넘쳤던 제가 어디 가서 무릎 꿇으면 꿇고 빌려 그러면 빌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니까 혹시? 그런 모습들이 좀 우울합니다. 어쨌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경마만큼은 좀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좀 이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또 쉬운 게 또 경마죠. 결과를 딱 끝내놓고 보면 정말 쉬운 게 경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뛰기 전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뭐 정보든 소식이든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역시나 월말 경마입니다. 또 경주수가 상당히 많아요. 토요일날 경마가 열세 경주가 서울 경마고 제주 경마가 한 5개의 승부처, 5개의 경주가 펼치다 보니까 총 18개. 오래간만에 18개의 경주인 것 같아요. 모바일까지 포함해서. 뭐, 경주수 많으면 좋죠. 근데 서울 경마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쨌든 간에 월말 경마의 또 특징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3경주, 4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3, 4, 7, 9, 10, 3, 4, 7, 9, 10 이렇게 5개 승부처를 선정을 해봤고요. 제주경마, 5경주는 또 제주경마의 승부처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본예상 녹음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 경마를 금요일 12시 전에 녹음을 해놓는데 토요일 경마 1경주 본예상 토요일 경마 1경주를 누르시면 오전장에 승부처가 한 2개 정도 녹음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경주들은 토요일 경마 2경주를 누르시면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주, 한대건의 승부처의 정경주는 다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현장 예상 뭐 현장 예상도 솔직히 들어주시는 게 좋은데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 아니면은 승부를 하는 맛을 미리미리 알고 싶으시면 본 예상을 청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는 똑같고요. 들어가셔서 현장 예상은 뭐 0번을 누르시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토요일 경마 예상은 1번, 뭐 일요일 경마 예상 1번인가? 2번인가? 일요일 경마 예상은 2번. 내 걸 내가 안 들어보니까 내가 안 하네. 거기에 들어가셔서 토요일 경마로 들어가셔서 1경주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하려고. 내용은 다 얘기해 드릴게요.
자, 서울경마 1경주에 경주거리 1000m 국내 6등급 상금 많이 주는 경주죠. 이게 또 분할이 되다 보니까 두 개의 경주 나눠졌습니다. 뒤에 경주도 상금 많죠. 예. 일단 8마리 마필들이 출전하는데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이 3번 안양치타예요. 주행검사 상당히 잘 받았죠. 발군의 순발력까지 돋보였고요. 결승까지는 시종 제어를 하면서 기록도 1분 2초 3이 나왔습니다. 망사론 가면을 신청하고 나왔어요. 그 정도의 순발력을 한다면 선행까지도 충분히 가능한데 1번만 콜린킹이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 선발력이 상당히 빠르죠. 김철호 기수가 선행을 받아내고 나서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는데 뭐 경주를 치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뭐 선행마들은 어느 순간에 힘이 차면 더 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한번 안양치타가 과연 이 콜린킹이랑 마피를 보내놓고 따라가서 얼마만큼 뛸 수 있을지는 뭐 따라가는 전개가 안 와봤기 때문에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주행검사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우승후보 1순위가 맞습니다. 자, 김혜성 기수도 만나봤는데요. 뭐 김혜성 기수가 한 멘트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몰라서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현장 예상에서 김혜성 기수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안양치타에 대해서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양치타는 내용이 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3번 특별스타도 상당히 좋았죠. 이 브라이언 조교사는 월요일날 마방이 쉽니다. 그래서 조교 안 하죠. 월요일 화요일을 다 쉬는 거죠.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브라이언 조교사의 독단이죠. 원래는 이렇게 자기 마방 식구들을 챙기고 말도 좀 쉬게 하고 월요일 화요일날 쉬는 게 좋죠. 하지만 저희 마사회에 돌아가는 사이클은 월요일날 조교를 하게 돼 있죠. 이런 것도 이렇게 독단적으로 자기가 뭐 안 해도 뭐 마사회에서 제재가 안 가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월요일날 조교 쉬었습니다. 화요일날 쉬었고요. 그리고 주행검사를 8월 12일날 받았는데 역시나 여유가 있어요. 제어도 하면서 선행도 날 수 있는 그런 순발력까지 보여줬고 남을 할 데가 없어요. 주행검사는 상당히 잘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이번 경주가 신마들이 주행검사만 받고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마필이 실전에서 잘 뛸 것이라는 확신까지는 없죠. 하지만 초석이 될 수 있는 주행검사를 가지고만 평가해 봤을 때는 분명히 사이즈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3번, 3번 이 두 번의 마필이 일단은 우선적인 관심 마필이고 7번 꿈의 시련이 눈가면을 신청하고 나왔는데 이 마필도 주행검사 상당히 좋았습니다. 신인기수가 기승했고요. 조금 밀어서 나오는 느낌 때문에 좀 밀리는 맛은 있었지만 직선에서의 끝걸음은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동화 기수가 35도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고 있죠. 지금 뭐 감량 기수고 신인 기수인 것도 있는데 이게 분명히 하재영 조교사가 많은 배려를 하는 겁니다. 이동화 기수가 그걸로 인해서 많이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마필 말고도 이동화 기수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을 탑니다. 근데 신마들은 특히나 신마들에 대해서는 아직 신인 기수다 보니까 경주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들어요. 마필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경주는 4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뭐 이게 가장 좀 우선순위가 되는 막번인데 충마 선정은 상당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번과 3번 둘 중에 하나에서 충마 선정을 할 생각이고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김혜성 기수라든가 아니면은 누가 있죠? 뭐 조인권 기수 이거 뭐 블랙 포인트도 뭐 이 입이 좀 예민해서 못 뛰는 마필이 있지. 조인권 기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띄울 수 있는 여러 개 남아있기 때문에 요 마필까지도 현장에서 한번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과 4번이 일단 우선적인 관심 여건이고요. 1번, 6번, 7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기술의 한 얘기 이런 것들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는 말을 못할 만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설경마 이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이세의 마필입니다. 8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역시나 신마들의 경주고 나름대로 싹수를 보인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죠. 자, 일단 6번 파이널 보스는 데뷔전을 치른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입상을 기록을 했고요. 발주도 길지 않고 채찍 동반을 했지만 탄력도 상당히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었죠. 자, 그런데 7월 24일 경주에 이 마필은 인기마를 팔리고 순위권, 탁순권에 진입하지를 못합니다. 이상혁 기수가. 그래서 조금 무슨 문제가 있나 했는데 7월 24일 경주 이후에 바로 진료 기록을 찾아보니까 일주일 동안 선역이 있어요. 이 목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선역 때문에 마필이 못 뛰었다. 굳이 뭐 억지로 짜맞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경주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 선역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마필이 좀 기복을 보인 것이 아닌가. 뭐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그래서 문세영 기수도 만나봤는데 마필 상태는 괜찮대요. 예, 마필 상태는 굉장히 칼칼한 마필이라서 하위권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략을 하니까 파이널 보스의 데뷔전 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총각감으로는 가장 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1번 러블리데이입니다. 자, 이 마필은 주행검사를 2번 만에 합격을 합니다. 첫 번째 주행검사는 7월 15일 날 뭐랄까요, 발주부터 그냥 흔들렸죠. 그래서 발을 잘 못 바꾸고 막 두 발로 뛰면서 조교가 전혀 안 된 듯한 호미권 전개를 일관을 했고요. 상당히 부진한 모습으로 불합격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7월 29일 날 주행검사를 봤는데 불합격 때와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교를 조금 더 시행을 하니까 마필 거림이 좀 나아지는 것 같고요. 자, 이 마필은 원래 정정희 기수가 이제 주행검사를 받았고 김동수 기수가 좀 조교를 담당을 했습니다. 김동수 기수도 분할이 돼서 나름대로 좀 조건이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1번만 러블리데이는 관심권을 갖겠고, 3번만 한일매직이 좋았었죠. 이 마필도 똑같습니다. 이 주행검사를 2번 받았죠. 7월 22일 날 주행검사 때는 완벽하게 엉성해요. 채찍을 드니까는 막 사행하면서 놀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7월 29일경 주행검사를 합격을 합니다. 일주일 만에 출전인데 체중이 많아서 19kg가 빠졌습니다. 이 체중이 빠진 걸 보면은 그만큼 또 조교의 강도를 올렸다고 볼 수도 있고, 조교를 올리니까는 애가 안 하는데 하니까 살이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본다 그러면은 그렇고. 그래서 안쪽에서 선행을 나왔어요. 모래를 안 맞아서인지 마필이 사행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채찍을 안 댔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끝걸음도 상당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데뷔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뛰어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마필이 기본적으로 앞에 나가면 뛰는 모습을 보여줘서 안쪽 게이트라고 한다면 밀어볼만 하죠. 관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겠고요. 컬러드 트러블은 아직까지는 좀 어린 티가 많이 남아있다는 내용이고, 격경사 이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주행검사 모습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정희 기수가 마이너스 3kg의 감축량의 혜택을 받긴 했지만 글쎄요, 이거는 한두 번 뛰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7막 케이킹도 망상원 가면을 신청을 나왔지만은 약간 둔한 듯한 못 놀림이라서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요, 6번 파이널 보스를 총각감으로 놓고 1번만 러블리데이, 3번만 한일매직, 이 두 마디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8번 로얄 에이스가 솔직히 마신이 걸립니다. 이게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 때는 외곽에서 선행을 실패하면서 졸전을 펼쳤는데, 단순히 선행이 좋은 게 아니라 발주기 이탈이 상당히 빠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단독 선행을 편하게 나가버렸을 때 사건에서 뭔가 안 넘어간다면은 이런 마필들이 또 붙죠. 버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 2세여 마필에서 이 8번 로얄 에이스 정도만 배당권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정말 로얄 에이스가 단독 선행을 할 수 있다. 염두에 둬보시고요. 자, 한대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3경주고요. 11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부진마 경주죠. 능력마가 없는 경주다 보니까 능력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마피들을 직접 조교해본 조교자의 얘기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대군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혜성 기수라든가 장추열 기수, 이현종 기수, 또 누가 있죠? 임기영 기수, 하만식 기수, 이런 기수들의 얘기들이 직전 경주 때 타본 기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았던 기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마필에 기승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보시고, 기본적인 능력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능력의 분석 또한 한대건이가 맞춰놨으니까 저런 직전 경주 때 조금은 전개가 좀 아쉬웠던 마필에게 좀 플러스 요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 가능성 있는 마필들도 골라놨고요. 그런 것들을 내용이랑 접목을 시켜서 본예상에 녹음을 해놓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 만큼 약간의 혼전 경주를 선정을 했는데, 혼전 경주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곱씹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고, 이 마필에 조교했던 조교자들의 내용이 좀 궁금하시다면 미리미리 한대간의 본예상을 청취해 보신다면 자세하게 녹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고요. 서울경마 4경주, 경주를 1200m 10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약간은 좀 엉뚱한 나피를 가지고 할 생각이에요. 인기마 마필은 1번마 선요, 6번마 봉화돈, 7번마 삼종매그넘, 9번마 조합원이도 팔리나요? 5번마 담배도 팔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5, 6마리 중에서는 한다간에 충마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제가 놓고 가는 충마 자체가 인기 순위 10마리 중에서 뭐 7위, 8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은 무조건 보장이 되죠. 근데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 조교자도 만나봤고 또 이 마필이 어떠한 조건을 가졌을 때 좀 더 뛸 수 있겠느냐는까지 얘기가 듣고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많이 노리고 있었던 마필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리는 편성의 묘를 찾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승부처로 삼아봤고요. 역시나 본 예상은 몸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기 마필들의 컨디션조차도 제가 듣고 온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도 여러분들이 본예상에 녹음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밖으로 삐지는 마필도 있고요. 사행하는 마필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잘 한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서 한번 이 경주를 판단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딴에는 많이 연구한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제 5경주입니다. 11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충막감이 있죠. 6번마 세븐크라운 잘 뛰었죠. 지난번에 여유도 있었고 편성이 약했던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뭐 신드롬이라든가 역대체상, 황비군 현 등급에서는 그래도 뭐 똥발 취급을 받는 마필들이다 보니까 워낙에 잘 만났죠, 편성을. 근데 뭐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직선에서 너무 여유가 있었다는 점도 상당히 좋은 점이 아닌가. 6등급에서 5등급 승급전인데요. 뭐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라고 하긴 하지만 마필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6번마 세븐크라운은 총막감이고요. 이 쇼라 천왕이 경주거리를 결국 줄였습니다. 이 1000m로 경주거리를 줄였는데 1300m를 버틸 때의 모습을 보면 지구력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거의 쥐어짜고 버티다시피 하다 보니까 의외로 1000m까지는 이렇게 쥐어짜는 전력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라 천왕이 뭐 순발력이 없는 마필도 아니고 게이트 2번 조건이라고 한다면 다른 마필들이 선두권에서 지구력 부족한 상황을 보일 수 있는 경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쇼라 천왕은 한 W 표시 정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3번마 클레이 슛은 조제력 기수는 항상 좀 뒤가 좀 안 좋아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마필이죠. 데뷔할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마필이고 항상 좀 인기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선행을 나가고 맨날 덜며 잡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뭐 6전을 치르면서 이 마필이 뭐 한꺼풀이 벗겨져서 갑자기 뭐 변화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단거리 경주, 유형의 경주에서 한두 번 상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지난번 2착 승급을 하고 근데 조제력 기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뒤는 원래 안 좋고 근데 마필의 상태는 끌고 가려는 맛이 더 좋아진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00m 경주라고 한다면 클레이 슈트 입장에서도 부담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칠 수 있죠. 가능성은 승급전 2차 뭐 하위군에서 2차 했다고 해서 상위군에서 못 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4번 안 되고 5번 안 되고 7번 안 되고 8번 로열 정상 이것도 맥락이 비슷해요. 하위 등급에서 나름대로 뭐 두 번의 입상을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좀 억울한 맛도 없잖아 있지만 김동수 기수가 한번 기승을 해봤죠. 또 이 마필을 가지고 뭐 곡을 안 써갖고 기승정지 당하고 했던 사연도 또 있어요. 걸음을 잘 이끌어냈다고 보고 편성 자체가 상위 등급에서 좀 약한 편성이고 또 추이보이를 선추입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약간 마필이 이렇게 밸런스가 좀 안 맞죠. 기우뚱하고 그래서 얼마만큼 성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편성 자체는 잘 맞았다고 보여집니다. 고모 하이 유레카 이현정 기수는 발주를 좀 잘 끌어놓으면 앞선에만 좀 붙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는데 원래 그런 말이죠. 한만식 기수도 이 마필을 항상 선두권에 가담을 시켰을 때 의외로 끈끈한 걸음을 보였던 마필인데 그래도 5등급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입니다. 5등급의 경주에서 착순권에 들 정도의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현정 기수의 기승도 상당히 좀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10번마 드림에로는 마이너스 2kg 감량 혜택이 있어요. 어쨌거나 2착 승급을 하게 했는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서는 선유권에 가담을 하면서 끝걸음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항상 그 끝걸음 자체가 여유가 없었고 지난번에 이겼던 마필은 뭐 워낙에 부진 마필들이죠. 완전 잘라가 천왕별, 롱모름을 이겼고 그전 경주에서는 젠틀장, 포제이 현 등급에서 정말 꾸역꾸역 결국은 착순 상금밖에 못 보는 마필들을 겨우겨우 이겼기 때문에 승급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의 연속 입상이라 하더라도 이런 마필들은 배팅할 값어치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마필의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체 회의를 시키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5경주는요. 6번만 세븐크라운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녹화하는데 2번, 3번, 8번 이 세 마리 상하필 안에서 때리고 맞추는 마건을 선정을 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9번 마커도 있구나. 9번 마필까지 놓고 한번 시켰습니다. 6번 놓고 2번, 3번, 8번, 9번 이 네 마리 마필 안에서 때리고 맞추는 마건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6번마 세븐크라운 놓고 저는 2번마 클레이 슛이 그래도 선행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2번, 8번, 9번이 클래식이 워낙에 지그럽 부족을 하니까 부족 현상을 보여주니까 그걸 또 압박을 한다 그러면은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충막감은 있으니까 잘 한번 배팅을 조절해 보십시오. 한 대만에 보는 시간 그렇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의 10마리 마필들이고요. 일단은 이 난초의 고향과 이번마 청건이 두 마필이 다 정정희 기수가 주행검사를 합격을 하죠. 그래서 두 마필 다 한번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이 난초의 고향은 주행검사 1분 3초 9로 통과했고요. 청건은 1분 3초 2로 통과했어요. 뭐 기록은 상관은 없지만 난초의 고향은 송문기 조교사도 나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송문기 조교사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싹수가 있는 마필이고 모래를 맞아도 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정정희 기수도 비슷해요. 싹수는 있는데 지난번 주행검사를 나름대로 좀 밀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크게 여력은 없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경주였다. 주행검사를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는 거였었고요. 그에 반해서 이번 청건은 약간은 좀 여유가 있는, 뭐 밀지 않고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두 마필 다 뭐 발전 가능성 상당히 높은 마필들인데 그래도 주행검사 모습만을 놓고 본다면 청건 쪽이 좀 더 여력이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두 마필 다 저는 견전력은 있다고 봅니다. 1번만 난초의 고향이 밀고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1번 게이트고 청건도 조성근 기수의 등장이라 한다면 페이스 한 명은 잘하면 가능성이 있다기 때문에 신마경주예요. 뭐 뛰어봐야지 하는 거니까 두 마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3번, 4번은 아니고 5번 킹카프라도 발주 주행검사 불합격할 때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뛰는 말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주도 좀 안 됐고요. 7월 29일날 역시나 발주 1분 3초9로 합격을 하는데 글쎄 인기가 얼마나 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마필은 발주가 안 되죠. 그래서 7월 29일 주행검사를 보기 전에 이틀간의 발주 연습을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두네요 말이. 그래서 조재력 기수도 발주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다고 해요. 근데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은 좀 어린 티가 있어서 한두 번은 뛰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자, 7번 돌콩은 좋습니다. 뭐 주행검사 상당히 여유도 있었고 발주 자체가 좀 추돌을 하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재간을 보면서 치는 모습을 보였었고 뭐 선취비 다 능한 나필이고요. 기본적으로 1분 2초 7에 뛰었는데 기록은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뛰는 지세나 뭐든 끌고 나가는 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7번마 돌콩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느냐. 7번마 돌콩을 놓고 하겠습니다. 8번 사커 히어로도 나름 주행검사는 괜찮았는데 뭐 좋았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419kg의 체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중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는 몸싸움을 하면 어떻게 뛸지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 조교는 잘해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심하다 보니까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9번 플레이시스 투고는 이 8월 12일날 주행검사를 통과를 하지만 이미 6월달에 좀 기관지염이 있어서 좀 오랫동안 쉬었어요. 고개가 들려있죠. 근데 이상하게 직선에서는 또 탄력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동아리한테 자꾸 기회를 주는 건데 이게 이동학 기수에게 하정은 조교사님이 나름 이제 선두권이 무너져 버린다면은 혹시라도 이변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7번 돌콩을 놓고 하겠습니다. 7번 돌콩 놓고 하는데 저는 일단 2번만 청건 쪽으로 원점 먹으러 운영할 생각이고요. 7번 놓고 2번 그리고 7번 놓고 뭐 환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1번, 8번, 9번 이 세 마리 앞에는 어쨌든 간에 신마 경주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자, 7번 놓고 2번 주력 막건이고요. 7번 놓고 1번, 8번, 9번 말씀드리면서 6경주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어요. 한대간의 승부처고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마필은 마필 다리가 너무 안 좋아서 조교를 강도를 올리지 못하고 계속 약하게 했다. 그 마필 또 인기마예요. 그리고 이번 경주에 해당 거리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도 있고 또 기대했던 것보다 마필을 조교해 보니까 마필이 살아나 있다. 괜찮다. 이런 평가를 또 해준 기수도 있어요. 뭐 체형이 조금 작아서 못 뛰겠다는 말. 그리고 그나마 내가 타는 마필 중에 이 마필이 제일 낫더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기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능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뭐 충막감은 정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3번 청담불패입니다. 제가 데뷔전 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주가 안 좋죠. 사실 이 마필이 발주가 이렇게 썩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좀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를 모두 감가상각하는 게 바로 직선에서의 끝걸음입니다. 자, 이번 그 직전 경주가 이 해성여왕이랑 마필과 동반 입상할 때 대끼리 바닥이었었는데 해성여왕이 사코너 전방에서 바깥으로 상당히 좀 사행하듯이 기대면서 이 청담불패를 밀어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심하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결국은 직선주에 잡아내는 걸 보고 이 마필은 좀 근성이 있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박병현 기수도 뭐 조개해보고 나서는 마필 좋다고 하니까 저는 아마 청담 불패를 놓고서 할 생각이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승자들의 사연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그 안에 어떠한 나필들이 능력이 있는지까지도 한대건이 분석해 놓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본예상 청취해 보시면 이경주도 자세하게 기술의 얘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소식뿐만 아니라 마필의 능력까지도 충분히 풀어드릴 테니까 본예상 청취해 주시고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은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예상에서도 한대건 시식하게 배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실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4만의 필들이 출전을 했죠. 어수선하죠.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게 쉽게 보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그런 경주라고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일단은 보라조는 전 지난번 경고 때 솔직히 어부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올라오는 걸음을 보면 제가 복귀도 그렇게 써놨는데 코너를 돌면서 거리를 줄였고요. 약간 좀 어불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쉽지 않겠지 했더니 문세영이야. 편성도 상당히 약하고 게이트 또 1번 조건.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는 아무래도 다른 기수들보다도 한두 마신을 더 끌고 들어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우고 싶은데 그래도 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액통가야 퍼펙트 러버 3호 공장명 이런 노피들은 다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퍼펙트 러버는 지난번에 조계산을 이겼는데 편성당입니다. 지 걸음발로 이긴 건 아니죠. 또 임란 기수, 안효리 기수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마필의 주행 습성을 잘 모르는 그 안효리 기수가 상당히 말머리를 잘해야 될 거예요. 입상하기 위해서는. 모닝 스카이 그나마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순발력도 있고요. 경주를 이끌 소지도 상당히 높아서 모닝 스카이는 충각감을 놓고 싶고 6번 밝은 내일은 발주가 좀 늦었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늦지는 않았는데 다른 마필들이 워낙에 좀 빨리 나왔다고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하여간 제가 좀 열심히 밀리고 나와서 큰 능력 있는 마필은 아니죠. 근데 현등급 정도는 벗어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발주가 조금 더 매끄러웠다면 더 뛰지 않았을까? 그냥 꾸준하게 뛰는 마필이니까 버리진 않겠습니다. 8번 벨라루아는 송재철 기수가 해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 방송에서 떠들 얘기는 아니고요. 현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고 천룡호룡은 그냥 무난한 정도? 항상 그거는 있으니까 창성경주의 정정의 기수는 마필 상태가 좋다고 해요. 이게 발주를 항상 제대로 못 끊었던 마필이죠. 그래서 정정의 기수가 상당히 애를 먹었던 마필입니다. 사실 발주가 안 돼서 발주 고착도 있고 발주 득발도 있고 쓰는데 발주 연습을 많이 한 것도 있고요. 마필이 힘이 차면서 이제는 발주기에서 스스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난번에 국산 6등급에서의 입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다 보니까 아주 세게 볼 수는 없겠지만 마필 상태 좋다고 하니까요. 버리지 말아 보시고요. 시스템 강퍽질주는 매번 인기가 좀 실리고 있죠. 최근 경주에 끝걸음이 있다 보니까 실리고 있는 건데 외곽으로 자꾸 밀리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인코스에서 능력을 보여준 마필은 아니지만 워낙에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여줘서 조금은 더 불안한 맛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팅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마필은 아니에요. 물론 김은성 기수도 만나봤죠. 자, 13번 비와 플라이는 발주 고착하죠. 이게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인데 그러니까 항상 기승자들이 모두 똑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발주 고착만 안 하면은 나는 재밌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입상도 하긴 했었는데 지난번에 김정준 기수가 멋모르고 탔는데 이게 발주 고착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는 꾸준히 밀어주니까 선입권에 가담도 했었고요. 2선까지 진입을 했다가 결국 3착으로 내려앉았는데 마이너스 1.5kg 감량의 혜택. 또 김정준 기수를 만나서 좀 물어보니까 발주 고착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나 여지가 좀 있대요. 근데 자기가 지난번에 탈 때는 자기하고 좀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서 내심 그렇게만 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발주 고착에 대한 문제만큼은 자기가 좀 호흡이 잘 맞는구나. 근데 고착은 안 할 소리도 있겠다. 근데 고착을 했다 안 했다 하는 마필들은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막건 타기가. 그죠? 이번 8경주는 5번 모닝스카이를 충막감으로 놓고 1번만 보라존, 6번만 밝은 내일, 8번만 벨라로라, 10번만 창성질주, 창성진주 이런 나필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3번, 14번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멍수가 상당히 넓어지는데 이렇게 다 배팅해서 돈 남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좀 더 줄여야지. 그래서 5번을 놓고 하는데 일단은 1번, 6번, 8번, 10번
안 되는 마필들은 아니에요. 9번마 천룡호라든가 시당 광폭지절 시당 비카플라이.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 5만 모닝 스카이로고 마번을 최소한으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경주 1300 훈련한 5등급 경주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한대건의 승부처예요. 후반부의 승부처인데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 네,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8번 당산 높이는 휴양을 갔다 와서도 눈가 보일 정도로 마필이 얼마나 있기 때문에 천막감이라 했고요. 한번 대반격은 많이 나뉘었다고 해요. 근데 기분에 그들을 같이 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큰 능력만 아니지만 이번 경주 모델리들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7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8번만 당산 높이 놓고 1번, 4번, 14번. 1번 접전 바깥쪽에서 8번 장산 놓기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8번, 4번 거의 7번까지 8번, 4번, 7번. 일단은 주정마권 한 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안쪽으로 첫 기대는 마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직접 만나 듣고 왔습니다. 제가 뭐 만나본 기수 이경주에 많아요. 박현우 기수, 윤태혁 기수, 뭐가 있죠? 조재력 기수, 임기원, 김동수, 또 송재수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인기마죠. 인기마들 기사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저는 약간은 좀 불안했었는데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기수의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마필 굉장히 잘 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마필의 주행 습성을 모르면 이게 잘 뛴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액면상으로는 뭐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많이 팔리고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능력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악벽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많아서 그런 악벽들이 또다시 나올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 한두 마리 지울 것도 있고 또 인기마이긴 한데 배당 메리트가 뭐 8배, 9배 정도 나오는 메리트가 있는 마필들이 있어서 그런 배당이 좀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배당을 한번 이번 9경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전상 녹음해 놓을게요. 당연히 본전상 녹음해 놓을 테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자, 이어지는 승부처예요. 10경주. 오늘 이어지는 승부처 많이 잡았네? 내가 해놓고 싶어 내가 이기는 중에 뻔했어. 일단 9마리 아피들이 출전합니다. 지난번 경주가 왜 그랬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요. 졸졸한 치른 마필들은.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마필들은 또 왜 이번 경주가 이 마필은 타야 되는지 안 타야 되는지 판가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1번은 금강제국, 3번 프라잉 골드, 6번 라스트 코드 이런 마필들이 지난번 경주 때 인기가 실리고 조금은 고전을 했던 마필들이에요. 뭐 다 만나고 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걱정은 없고요. 그 안에 좋아진 마필도 있고 어차피 이 세 마리 가지고 할 생각은 아니에요. 다른 마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몇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망만 잘 세우고 구멍수만 잘 조절해서 맞춰놓으면 한 3방 안에서 맞춰놓으면 어느 정도 오늘의 경마는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주까지 따고 뒤에 경주는 좀 돌면서 사부작 하고 싶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럴 수 있도록 한번 한대건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게 다는 아니고요. 분명히 악벽을 가지고 있고 약간은 무거워진 마필, 그리고 더 나아진 마필, 꾸역꾸역 뛰는 마필, 요렇게만 타면 되는 마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제가 본전상에도 보면 놓겠고요. 또 현장 예상에서도 차분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1경주입니다. 14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일단은 뭐 축은 서 있지 않나? 뭐 왕의 대로. 최근에 수성이 정말 좋죠. 뭐 혼합 4등급 경주에서 편성을 뭐 잘 거는 것도 있고요. 크게 능력만 없는 경주에 매번 나오면서 걸음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뭐 걸음발을 보여줄 수 있는 편성을 만났죠. 능력마들이 없는 경주라는 점에서는 3번마 왕의 대로는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작천용은 그렇게 썩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가 봐요. 이청각 쪽에서 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좀 제외를 하겠고. 스페셜 러너. 이 발주한 이후에 사건에서 좀 삐지죠. 그것도 심하게 삐져서 끝걸음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그것에 끝걸음을 발휘하는 것에 비해서 워낙에 삐지니까 걱정을 하게 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혼합 4등급 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승급전이었었는데 근데 삐지진 않아요. 근데 김정준 기수는 삐지지 않으니까 못 뛰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의 상태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버리진 않겠습니다. 3월 라온아우라는 정말 김혜성 기수가 잘 탔죠.
사무바 페스티벌을 2만씩 차로 따라 돌리면서 결국은 문세영 페로비치도 다 해결을 못했던 마필입니다. 이게 수공리도 마찬가지고 참 그게 맞는 기수가 있나? 그래서 이게 도깨비 같은 말이라 보니까 크게 믿음을 하질 않아요. 6번 은빛하니 부담량이 좀 무거워서 지난번에 졸전을 펼쳤는데 이찬호 기수 기선에 부담량 빼줬어요. 마이너스 2kg. 고맙죠 뭐. 해볼만 하죠. 근데 이 마필도 주행 습성을 보면 그냥 꾸준하죠. 지난번에 우승할 때의 모습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개편성이라서 가능했었지. 뭐 그리핀 빼고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2원 산타마린 강등됐었고 그잖아요. 별로 없었잖아요. 선행을 주도할 수 있어서 이번 경기가 찬스긴 한데 그죠? 마이너스 2kg 감량했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대이신화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계속적으로 규배형 정훈이 이어지는 계보인데 밥을 좀 잘 안 먹었다가 밥 잘 먹으니까 마필이 뛰고 있어요. 직선 끝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규병이 탔다 하더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레이트 조이는 공백기가 있죠. 이거 마방이 이적을 했습니다. 원래 심승태 마방이었었는데 송문길 마방으로 이적을 했고요. 송문길 조교사는 뭐 아직까지는 뭐 지켜보고 싶다. 쉬었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 싹수가 있는 마필이라서 이런 거 때려 먹으면 맛있죠. 네. 저는 아예 버리진 않겠고요. 10번 베스트 테이커 지난번에 우승했어요. 마필 상태는 뭐 썩 베스트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했고 마이너스 3kg의 감량의 혜택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이게 원래 25점의 마필이었었잖아요. 이게 발주도 안 되고 맨날 개는 빠라고 올라갔던 마필이에요. 그거 제철이가 살려놓은 겁니다. 이게 제철이가 송재철 기수가 참 칭찬을 받아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승급전이긴 하더라도 2번 정도 가능하겠고 시몬 뉴시타델은 끝걸음을 보이면서 주행검사가 1분 3초 7이라고 해서 잘 뛴 것 같지만 발주가 좀 안 되고 직선 끝걸음이 이렇게 좋은 마필이 아니라서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13번 퀸즈 팰리스는 뭐 항상 이게 늦추입해서 올라오든가 지난번에 어떻게 선입으로 들어왔나 모르겠어요. 배당이 터졌었죠 이게. 다른 마필들이 좀 기복을 보이면서 큰 능력은 없는 마필이라고 저는 모르겠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11경주는 3번만 왕의 대를 놓고 일단은 2번, 6번, 7번 3번 놓고 2번, 6번, 7번 이 세 마리 마필을 일단 우선적으로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6번을 버리고 8번을 가져갈까 10번을 가져갈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6번 은빛한이도 선행만 빼면 뭐 있습니까? 이 마필이 솔직히 잘 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충막감은 3번 왕의 대로고요. 현장에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던 마필 2번, 6번, 7번, 8번, 10번 뭐 이런 마필들은 한번 배팅 조절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뭐 한 3방 안에서 현장에서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2경주입니다. 1900m의 경주 거리고요. 이거 뭐 얘기하면 입만 아프지 않나. 거의 그냥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놈 블랙 다이어가 부산에서 올라와고 꽤 뛰어요. 최근에 2번. 그것도 깡바닥에서 규배형이. 근데 믿을 수가 있나? 너무 늦게 올라오니까. 더더군다나 규배형이고. 로얄 빅토리는 임기훈 기수 지난번에 대상경기에 출전해갖고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선입권을 가담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늦추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싹수 있는 마필이고 4번 안 되고 5번 안 되고 이거 주얼리 파트는 남산 축제한테 깨졌으면 뭐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선입권을 가담하고 아무리 늦추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깨졌으면 할 말 없는 거고요. 햇빛나도 역시나 대상경기에 출전했었어요. 뭐 마이너스 7kg 원래 51kg를 달았던 마필이긴 한데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죠. 네. 버리지 않겠습니다. 햇빛나가 강단이다고 좀 보고 고모 위너에도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최근 뛴 걸음 정말 이 정도였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는 이제 거리죠. 1900m라는 경주 거리를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될 것이 같고 10번 수송 캡틴도 최근 2번의 경주를 보면은 박어른 기수가 선에 나서니까 엄청나게 뛰어요. 전 좀 깜짝 놀랐는데 문세영 기수가 이제 기승을 했어요. 이게 선행을 나가면은 잘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버리지 않겠습니다. 실버 샵 넣고 승급전에서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58kg의 중량이 좀 무섭죠. 13번 코스모스 킹은 조교의 강도를 지난번보다 조금 더 올렸다고 해요. 뒷자리 구조이나 이게 안 좋다 보니까는 대상 경기에 나가도 계속 아쉬움을 남겼는데 일반 경기로 돌아온 만큼 가능성은 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번 경주를 13번 코스모스 킹을 한번 놓고서 해보고 싶었는데 10번 수성 캡틴도 걸리고 9번 위너레드도 걸려요. 그래서 9번, 10번, 11번, 13번 네 마리가 일단 우선순위에 해방을 온다면 할만 햇빛나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노코를 녹화하고 싶은 생각은 크지가 않아요. 제가 샵노코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약간은 좀 불안한 이제 58kg의 중량이기도 하고 최근 끝걸음을 보면 이렇게 여유가 없죠, 얘가.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8, 9, 10, 11, 13 이 안에서 하는데 13번을 녹화할까 10번을 녹화할까 9번을 녹화할까 일단은 샵노코를 녹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8번을 녹화할까요? 햇빛에도 강당이 있는데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경주입니다. 11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뭐 3마리 아닌가? 2번마 그랜드 피닉스, 4번마 인비액티브, 11번마 슈퍼스타트. 혹시나 올라올지 모르는 3번, 7번. 송하비로는 뭐 되지도 않고 선행도 못 나가 이번에. 지우면 돼요. 9번 송하비로 지우세요. 굳이 충격감을 정하려면은 저는 이 2번마 그랜드 피닉스와 3번 인비디 액티브를 저울질을 하겠습니다. 자, 그랜드 피닉스는 이번 경주에 계란 승인 제갈로 바꿨죠. 워낙에 안쪽으로 직선에 치우치다 보니까 현우 기수가 이러고 타죠. 계속 당기면서 기술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제재도 좀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는 좀 기대는 것을 잡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박현우 기수도 제갈 바지를 바꿨는데 그게 좀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 3번 인비액티브가 그래도 현등급에서는 강단이 있는 마필이죠. 경주월드 1400으로 적정하고 선유권의 모색이 가능한 마필만큼 저는 4번 마필은 이번 경주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버 슈퍼 스타트는 지난번 때 매니뮤직을 이기면서 우승을 했는데 문세현 기수가 한 멘트의 내용이 상당히 재밌어요. 이 멘트는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라서 현장 예상에서 문세현 기수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우는 3번 인비액티브를 놓고요. 2번만 그랜드 피니시 쪽으로 원턴 바꿔는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4번을 놓고 실버 슈퍼스타트라든가 아니면은 한 마리 정도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3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4번 놓고 2번 바꿔 좀 더 주력 막건이고요. 실버 슈퍼스타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능력 되는 마필이니까. 슈퍼와 슈퍼스타트 4번 이번 때고 4번 실버만 받쳐야 되는 건가? 근데 뭔가가 찝찝해. 일단 여기까지. 자, 서울경마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경마 토요일이었었고요. 환자는 승부처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4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3, 4, 7, 9, 10 이렇게 5개의 승부처 선정해봤고 최종마 5경주까지 승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대건이었고요. 일요일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